네, 2021년 12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국 항모사업 부활, Thank you, President Moon Jae-in. 오늘의 제목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대형 함정 21척을 3개 기동부대로 거느린 대양 해군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국회 본회의가 한국형 항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 이정훈이도 한 역할을 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른 분들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제 자랑 못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의 동의를 했고요. 이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국방부가 아니라 방사청인데 방사청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뭐 거의 5억 원, 몇 년 뒤에 하라고 확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11월 25일 날 부석정 해군 참모총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적 공간들을 잃어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뒤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제 유튜브에다가 한국형 항모를 위한 전략 재원이라고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거를 유튜브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대한해협회전 제4회 세미나인데, 이 세미나가 바로 부석종 총장이 해군 페이스북에다가 항공모함 사업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로 그 다음날 열렸습니다. 제가 쓴 한국항모 백두산함 검조를 위한 전략 재원에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 이 원고를 넘긴 거는 거의 한 달 전이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사전 검토를 다 했을 거고요. 뭐 아이디어는 서로 얻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감을 얻었는지 국방위원회 민주당 위원회 안규백 의원이 이왕 하는 거 경짜 떼고 한국형 항모로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부석종 총장이 주장을 하고 안규백 의원이 주장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쓴 이 세미나에 발표했던 게 다 들어있던 내용들이죠. 그렇게 그게 울림을 얻으면서, 근데 이런 세미나가 있기 직전에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께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는 건 사치다, 포퓰리즘이다라는 칼럼을 썼었어요. 제가 이 글을 발표하던 26일에도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날 그런 얘기 했었죠. 이런 사항은 조선일보의 유명한 국방 전문 기자인 유용원 논설위원이 해야지. 양상훈 선배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지만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는데 항공모함 부분을 특정인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통과된 겁니다. 12월 3일 통과됐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지지가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은 삭감했던 70몇억 원을 다시 부활시키고 5억 원짜리가 날아가 버린 거죠. 5억 원이 70몇억으로 76억인가요? 늘어나 버리고. 이 오히려 국민의힘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가 기권하고 뭐 반대하고 했지만 역부족이죠.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죽인 거를 본회의에서 되살렸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게 참 경남고 출신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해경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 5,000톤급의 삼봉함입니다. 삼봉함은 독도를 주로 지키는 동해 해경 소속입니다. 그 큰 배를 지어서 독도를 확실히 지키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지시로 해가지고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서 되살아나서 해경이 지금 갑자기 배가 커졌습니다. 한국의 해양이 발전한 데는 경남고등학교 두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아주 저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과거에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경남고 나오신 분들이 정치를 많이 망쳤다고 비판을 했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미나에서 미리 배 이름을 정해놓고 항모 사업을 해라. 미리 배 이름을 정해놓고 해라. 뭐 단군함이든 뭐 백두산함이든 뭐든 좋다. 왜냐? 우리 그 누리호 할 때도 미리 누리호 정해놓고 하니까
항공우주산업이 갈 수 있잖아요. 정해놓고 해라. 이거 하겠다 말겠다. 이름도 안 정하고 하면은 우리도 애가 태어나면요. 얘가 똑똑한 놈이 될지 바보가 될지 훌륭한 사람이 될지 전과자가 될지 오래 살지 금방 죽을지 모르지만 이름 딱 줘주고 하는 순간부터 걔가 인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해군 지금 이름 정해놓고 해라 하고 싶으면 이건 ABC다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제 해군도 빨리 이름을 아마 국민 공모로 해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은 지금 우리 독도함은 한 15노트로 달리는 배인데 한 27노트, 미국 항공모함이 27노트 정도 달립니다. 30노트까지 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3노트 올리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 공부하신 분들 알죠? 저희 때 한 70명, 60명 했을 때 꼴찌에서부터 15등까지 올라오는 건 금방 따라옵니다. 15등부터 1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좀 힘들고 10등 안에서부터 5등 가는 거, 5등 안에서부터는 제자리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3노트 올리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정도로 하고 핵 추진은 못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7기동 전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전단이 2025년 제7기동함대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1함대, 2함대, 3함대, 그리고 7함대를 갖게 되는 거죠. 1, 2, 3은 순서대로 동서남해를 지키는 해역함대가 되고 7함대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먼 바다에서 싸우는 그런 기동함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해역은 먼 바다에서 작전은 7함대가 하고 7함대가 뚫리면 해역함대가 막는 구조. 그리고 먼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치는 작전은 7함대가 하고 우리 방어는 3개 해역함대가 하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우리의 해역함대에서는 KD 1번 함인 양만춘함, 을지문덕함, 광개통함들이 사령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호위함들이 쭉 있으면서 우리 근해를 방어하게 됩니다. 제7기동함대는 3개의 기동부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 함대 밑에 또 전단을 둘라 그랬는데 전단을 두게 되면은 전단은 원스타짜리거든요. 지금 해군의 장성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령 보직으로 해서 기동부대란 이름으로 할 겁니다. 기동전대보다는 크니까. 그리고 가까이 기동전대는 7척이라고 하는 큰 배로 구성이 됩니다. 7척 중에 가장 큰 배는 바로 한국형 항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지스함이 2척,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고 있는 강감찬함, 왕건함 같은 이 한국형 구축함이거든요. 구축함 2척. 그리고 현재 막 시작한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이 미니 이지스함이 한국형 일반 구축함보다 큽니다. 그 2척. 그 이지스 구축함 2척, 일반 구축함 2척, 미니 이지스 구축함 2척, 6척에다가 한국형 항공모함. 그래서 7척의 큰 이렇게 배로 구성되고 그런 거를 3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독도함을 중심으로 아까 6척, 그 두 번째는 마라도를 중심으로 6척, 그 다음에 한국형 항모를 중심으로 6척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지스함 3척, 한국형 구축함 6척밖에 없습니다. 차기 구축함 3척은 현재 작업 중이고요. 한국형 미니 이지스 구축함은 6척은 역시 그 사업 중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2030년쯤에 끝나면서 우리는 21척의 대형 함정을 가진 기동 함대를 가진 그런 해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수함을 18척으로 갈지 20척으로 갈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정도를 갖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장보고 1급 9척, 장보고 2급 9척, 그리고 장보고 3급으로 현재 3척을 만들고 추가로 6척을 더해서 9척을 가질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장보고 1급을 도태시켜서 18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장보고 3 중에 일부는 공격 원자력 추진으로 해서 상당한 전력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세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 작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격 원잠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작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잠수 작전에 들어간 잠수함은요, 교신을 하게 되면 자기 위치가 드러납니다. 잠수함은 작전 들어갈 때는 누구하고도 교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거 보게 되면 적이기 때문에 바로 쏴버리거든요. 딱 들어갈 때는 동해면 동해에서 여기는 한국 해군 어떠한 잠수함, 여기는 미국 해군 어떠한 잠수함, 여기는 일본 해상자위대 어떠한 잠수함, 이렇게 딱딱 구역을 동맹국끼리 나눠줍니다. 그 지역에서
한국 해군 잠수함이 움직이는 지역에서 뭔가 수상한 물체가 있으면 적이기 때문에 바로 때립니다. 그 미국 거라도 때리고 일본 거도 때립니다. 확인 안 합니다. 확인한 순간에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동맹국끼리는 딱딱 이렇게 나눠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항공모함이 작전할 때도 항공모함이 쫙 작전을 하려고 하는 작전 수역에 미리 잠수함을 풀어갖고 적 잠수함이 있는지 딱 탐지를 합니다. 없으면 우리 해군 잠수함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항모가 들어가고 항모를 따라가는 호위 함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배들은 거기서부터는 초고속 27노트로 달리면서 지그재그로 막 합니다. 그러면 적 잠수함이 혹시 그쪽에 들어와서 이걸 공격하려면 따라와야 되거든요. 따라오려면 속도를 전속력으로 내야 되고 엔진을 풀가동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잡아서 우리 호위함들이 적 잠수함이 왔구나 하고 무조건 때립니다. 아군 잠수함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작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수함은 쭉쭉 갖추고 있고 항공모함을 갖추게 되면은 우리는 상당한 해군 전력을 갖게 된다. 항모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의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이 반대했었는데 같은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육군 3스타 출신의 신원식 의원입니다. 두 분은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원식 의원이 방사청장한테 5억 정도만 경항모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없애자라고 제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국한테는 포퓰리즘이고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대세가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이 항모를 하게 되면은 항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모 사업하게 되면은 워낙 많은 예산을 해군이 가져가니까 육군이 손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난센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F-35A를 들여왔었죠. 저는 F-35A 1차 도입엔 조금 반대했었습니다. 2차 도입에 찬성했었는데 이거 도입할 때 이 비행기가 한 대당 1,000억 원이거든요. 10대만 갖고 오면 1조입니다. 처음엔 사업비가 적다가 한참 들어올 때는 연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이것만으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항공모함 사업하게 되면 더 나가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해군은 차기 이지스함, 차기 한국형 미니 이지스 이렇게 하고 있고 항모까지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년, 20년에 걸쳐 분할되기 때문에 이거 세 개 합쳐 사업해도 이것만으로 1조가 매년 포함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육군은 자기네 사업 별로 지금 할 것도 없어요. 공군은 F-35A로 들어오지만은 지금 육군이 가져야 할 무기를 거의 다 가졌습니다. 전차도 더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 그 운영할 병력도 없고 장갑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헬기도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헬기 부대가 한국 육군 헬기 부대고 조금 부족한 게 공격 헬기인데 그거 40대인가 들여오는 거 3조 2조 원 3조 2천억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탄도 지금 충분히 필요한 만큼 지금 이제 앞으로 현무4를 더 개발하면 그 정도 갖는 거. 대공무기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군은 육군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항모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막 갖춰 나가는 건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육군 신원식 의원이 대표해서 반대했었는데 그게 끝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잠수함도 스스로 생산해 수출하는 나라니까 항모를 만들면은 앞으로 이것이 국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형 항모를 만들 때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까지는 비행갑판이 문제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배는 우리 실력이 있다. 근데 이 큰 육중한 비행기가 쿵 내리거나 뜨려고 할 때 보통 갑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F-35B를 씹습니다. B라고 하는 거는 수직 이착함액이 되기 때문에 뜰 때는 엔진을 밑으로 수직으로 해서 땅으로 갑판으로 쏩니다. 엄청난 열이 나오죠. 그러면 갑판이 뭐예요? 쇳덩어리죠. 쇳덩어리에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달궈지죠. 그럼 뭐가 돼요? 후라이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위에 그 밑에 살고 있는데 솥 이렇게 놓고 양철선 놓고 밑에서 불 피우면 그 안에 부글부글 끓잖아요. 거꾸로 된 형태이긴 하지만 비행기가 뜨려고 확 밑으로 엔진열이 가스버너에서 나오는 열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이 나오잖아요. 잠시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열 때문에 비행기가 항공모함이 뜨거워져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못 견디고 안에 있는 사람도 못 견딥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영국은 이 35B를 쓰는 게 영국이잖아요. 거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이 쇠는 견뎌요. 뚫리지는 않아요. 근데 열이 문제인데 코팅을 해서 열이 1200도가 넘으면 우리 30초 만에 싹 사라지게. 다 사라지진 않아요. 사람 손을 대도 견딜 정도. 뜨겁긴 뜨겁죠.
이런 기술이 문제인데 이런 기술은 영국이 갖고 있는데 아마 이거 영국에서 도입하거나 우리도 한번 국산화 해보려고 할 겁니다. 이 정도 기술만 개발하면은 한국형 항모를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워낙 우리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기 체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진짜 무기 체계가 어려운 건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잠수함입니다. 여기는 뭐 스파이 레이더 뭐 각종 뭐 피하 식별 장치 뭐 다 들어가야 되고 항공모하면 그야말로 비행기를 띄워주는 그런 큰 배일 뿐이거든요. 자기 방어 수단만 있고 전체 방어하는 건 이지스함들이나 밑에 있는 잠수함들이 다 해주니까 사실은 큰 복잡한 배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형 항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현재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형 항모에 싣는 함재기로 쓰자는 주장을 하는데 난센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성능도 미달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직 이착항기로 지금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 버전을 따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수직 비행기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는 그냥 쿵 하고 내리면 돼요. 근데 배는 어떻게 돼요? 배는 막 달리잖아요. 비뚱비뚱합니다. 저는 미국 항공모함에 한 2번 비행기 타고 내려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항공모함이 점입니다. 싹 가다 확 내리는데 그리고 항공모함 타고 가다 보면은 항공모함도 이렇게 확 돌 때 보면 확 옆으로 이렇게 차 기울 때처럼 확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거 비행기가 내리려면은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쿵쾅쿵쾅 합니다. 우리 자동차에 왜 험한 길 가면 출렁출렁 이렇게 잡아주죠. 쇼크 압소버. 우리 쇼바쇼바사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균형 잡아주는데 비행기도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육지에서 내리는 비행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함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KF-22는 함재기로 개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를 염두에 두고 한국형 항모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퀸 엘리자베스호는 6만 5천 급이고 우리는 아마 한 3만 5천 톤에서 4만 톤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영국 퀸 엘리자베스는 36대의 F-35B를 실으나 우리는 한 20대, 보통은 16대를 실을 겁니다. 그리고 헬기를 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영국은 현재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을 운영하려고 하고 프랑스는 한 척입니다. 우리는 일단 한 척입니다만 앞으로 한 척을 해서 2척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항공모함이 나온다면 그건 독도함을 대체하겠다. 독도함도 수명이 오래됐으니까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형 수송함을 독도함, 마라도함 갔다가 세 번째 함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한국형 항모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상륙하면 더 이상 큰 거 안 하냐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고준봉급이라고 LST가 있습니다. 그걸 이어서 차기 고준봉급을 하는데 그건 LSD라 그래서 독도급이 14,000톤인데 10,000톤급 LSD를 만듭니다. 그게 4척이나 나오기 때문에 헬기를 탑재하는 수송함은 해병대를 위해서 충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 항모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한국 기동함대가 만들어지면 2025년경쯤에 편성이 될 거고 한국형 항모는 2025년쯤 돼갖고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철판을 자르고 만들기 시작해서 32년쯤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 F-35B를 들여와서 배하고 이하고 맞춰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죠. 그다음 35년쯤에 실전 배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KDX 차기 이지스함, 차기 이지스함 3척을 더 만들고 한국형 미니 이지스 6척을 만들어 갖고 도합 6척씩을 각각의 항공모함에 배치하는 거죠. 독도함에 마라도함에 한국형 항모에. 그래갖고 7척의 배로 구성된 기동부대가 만들어지면 그 기동부대 3개를 묶어서 기동함대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호위대군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동함대 같은 부대가 있습니다. 그 호위대군은 우리의 독도급보다 크고 더 좋은 슈가, 가가 이런 급들. 거기 미국의 퀸 엘리자베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꽤 좋은 그런 미니 항공모함에다가 8척의 대형 함정을 붙입니다. 이지스함이 거기도 4척을 붙이죠 아마. 그리고 일반 구축함 4척을 붙여서 그 친구들은 8척
그 다음에 큰 배에서 9척 체류로 가고 9척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4, 9, 36. 우리는 7척짜리가 3개, 3, 9, 27. 일본보다 적죠. 일본은 그런 부대를 4개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필적, 일본의 3분의 2를 우리가 무조건 가야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국 해군은 먼 바다를 지키고, 칠함대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가까운 바다는 1, 2, 4함대를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서 뭔가 정변이 일어난다고 할 때 칠함대가 올라가서 북한 지역을 옆구리를 치면서 해병대를 풀어놓으면서 LST랑 같이 풀어놓으면서 이제 안정화 작전에 들어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번에 한국형 항모 사업이 가게 된 거 저는 매우 기분이 좋고, 저도 여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백두산 해협 대전 제4회 세미나에서 제가 글을 써서 줬고, 그게 해군서 채택이 돼서 앞으로 차기 한국형 항모는 이름을 정해놓고 한다. 그러니까 경항모라면 이름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채택이 좀 되면서 쭉쭉 가게 됐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대통령까지 수용해서 이 사업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항모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